아파트 5대 기준.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5가지 요소. 아파트의 집값을 결정하는 5가지 기준. 아파트 5대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군입니다. 학군이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물론 사람마다 중요한 요소는 다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더라도 아파트의 값의 상승을 바란다면 이 학군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의 수요자의 대부분은 10년차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학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군이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 또 이제 회사를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가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는데 얼마나 막히느냐.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이 교통은 이제 또 직주 근접과 인프라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이 좋으면은 보통 이제 회사가 가깝죠. 교통은 서울에 얼마나 중심에 있냐, 그리고 고속도로나 뭐 한강변에 있어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냐, 그리고 뭐 지하철, 그다음에 GTX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프라에 있어서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이용하는 인프라가 다르죠. 뭐 공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백화점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로 진짜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필요로 하는 약간 노인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건강해서 아주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프라고, 이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그 인프라의 요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일반적인 그런 요소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나 아니면 평가하는 기준, 점수, 의견,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 맞춰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청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내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인프라에서 이제 번화가, 그 다음에 공연이나 전시, 뭐 콘서트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부동산의 입지, 거주지의 입지의 네 가지였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요즘에 아파트 단지를 매우 크게 지으면 생겨나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자체 헬스장,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좀 크게 지으면 산책길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시설도 주차에 걱정 없이 지하 주차로 가서 그 단지 내를 활보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단지 내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되게 위험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아기를 키우는 경우에 단지에 차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아파트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왜 학군이 중요한지, 각각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학군입니다. 학군이 왜 생겨나는가? 그리고 학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결정한 기준은 서울대 입학생 중 일반고, 특목고가 하여튼 아닌 그런 일반고를 말하고, 일반고 출신 지역 분포 현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서울 서초구는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비율인데, 1000명당 28명이 입학을 한다는 것이고, 강남구는 27, 양천구는 목동이 포함된 구죠. 여기는 16명, 과천 14명, 분당 14명, 그 다음에 울산, 부산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좀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이게 많은 차이인데, 일단 강남 서초와 목동 자체도 서울의 사막군이라고 하는데, 강남, 목동, 그 다음에 노원구의 중계동, 이렇게 사막군인데, 사실 이 표를 보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단 목동이 강남 서초 다음인데, 이 목동도 강남 서초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와
다른 학군 간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학군이 차이 나긴 하는데 이 밑에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뭐 서울에 여러 구가 있는데 뭐 종로나 성동구나 용산구나 노원구, 강동구, 서대문구 그렇게 뭐 1%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한 1000명당 7명, 8명 정도를 보내고 일반적으로 강남 서초만 엄청나게 많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3배, 4배죠, 4배. 7, 4, 28, 네, 4배 정도의 입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 그 다음에 이런 지역별로 학군이 왜 생기는지 한번 그리고 여기서 영재고, 과학고, 전국 자사고는 지역 학군과 별개입니다. 영재고, 과학고, 전국 자사고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출신과 상관없이 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두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학교의 근처에서 오게 됩니다. 일단 초등학교부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모두 다 알다시피 집에서 가까운 주소로 등록된 지역으로 학교가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거주지 근처에 80%,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전산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는 거주지 근처로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이제 배정 방법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기고라고 해서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그 예술체육특목고 이게 먼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후기고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먼저 후기고 1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후기고 2로 일반고를 쓰게 됩니다. 2단계로. 다시 이제 일반고 배정 방법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두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서울시의 아무 곳에 있어도 그 서초구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나머지 40%, 40%는 일단 2단계부터 보면 2단계 일반 학교군 40% 이제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강남 서초가 같은 학군이죠. 그러니까 서초에 살면 강남이나 서초 둘 중에 하나의 구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학군이라고 해서 이제 근처 학군까지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에 학생이 고등학교가 막 넘칠 경우에 서초를 지원했지만 동작구 쪽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통학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학군까지 해서 결정을 하는데 통학이 가까운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초에 있는 사람은 서초로 지정이 되겠죠. 그 거주지를 가까운 순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도 80%는 집 근처로 배치가 된다. 지원한 고등학교에 배치가 된다. 집 근처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자기 지역 근처로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군으로 서울대 입학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학 영재고가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보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다음에 각 지역 과학기술대학원인 지스트, 디지스트, 위니스트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랑 같은 급으로 이제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보통 드는데 이제 과학고 애들은 이제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 이쪽으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지역군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이런 데는 빠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입학률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학군 11개, 이제 8번째 학군으로 이제 강남 서초,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되고요. 2개나 3개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통합학교군은 이제 2개씩 그 위에 학군을 그 근처에 있는 학교군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학군을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로 판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예전에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로 순위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순위 판단의 기준으로 이 특목고 입학률이 있는데 특목고 진학 비율, 특목고가 이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은 어디가 1등이냐? 일단 국제중이 1등입니다.
청신고지. 지금 이거는 경기도만 받고 경기도에서 1등이 어디냐? 지금 일산 서구 지금 14%인데 서울보다 지금 여기가 지금 1등입니다. 고양시가 외고 진학률 1등이고 지금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오마중을 보면은 외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에서 그러면 중학교 학군이 지금 오마중이 제일 좋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외고의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높은 데도 있긴 한데 지금 높지가 않고 지금 외고가 쭉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고양 외고를 보겠습니다. 지금 고양 외고는 250명 중에 246명이 지원했고 결국 모두가 붙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인구수 아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외고라고 해서 경쟁률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원하면 거의 되는 수준. 지금 맨 오른쪽에 경쟁률을 보면 1.13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예 좀 무조건 붙는 0.95대 1, 0.9대 1, 0.98대 1 이런 데도 있고 거의 1대 1의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애들이 외고를 지원해서 가겠지만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다. 그냥 쓰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수준이고요, 외고가. 그 다음에 학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외고가 이제 경쟁률에 의해서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애들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비를 보면 고등학교 학비죠. 고등학교 학비인데 1년의 학비인데 지금 제일 높은 데는 1,600만 원. 아까 고양 외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 뭐 낮은 데도 있습니다만 네, 뭐 500만 원. 지금 일반 고등학교의 학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는데 보통 30에서 40만 원.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외고에 지금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면서 좀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반 학생들이 이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게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학비, 돈이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걸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울대 진학률인데 서울대 진학률에 그 외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2021년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수 현황. 지금 수시 최초, 수시 추가 합격, 그다음 정시 최초. 정시 확정은 아니고 지금 최초 합격 그거를 가져왔는데 지금 검색하면은 인터넷에서 이거를 검색하면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자료에서는 지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지금 왼쪽에 이제 뽑아왔는데 지금 1등은 외대부고 전국 자사고입니다. 이거는 지역 전국적인 자사고이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에서 이쪽에 지원할 수 있고 전국에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대한외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화고 광역 자사고라고 해서 이거는 서초에 있는데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국은 아니고 서울 전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초에서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잘하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겠죠. 이 전국이나 광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전국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데를 지역 학군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지역 학군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반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순위에 일반고가 어디 있냐 14위에 있습니다. 14위, 15위, 16위에 서울고, 반포고, 상문고 이게 다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 일반고이고 지금 그 서울대 진학 사람 수가 아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제 63명, 그 다음에 하나고 48명, 그다음에 세화고 27명 이 정도였는데 이제 서초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서울고 19명, 반포고 18명, 상문고 17명, 그다음에 분당의 낙생고가 16명 이런 순서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고양 외고죠. 외고면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학교보다는 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고양시 외고, 고양 외고, 그다음에 송도 인천의 송도에 이제 미추홀 외고가 있는데 송도의 외고보다 지금 서울의 일반고가 서울대 진학률이 더 높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를 뜻하냐? 수도권에 또는 지방에 외고를 가는 것보다 서초에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게 서울대에 입학하는데 더 좋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오마중이 특목고를 많이 가죠. 지금 고향 외고를 아마 많이 갈 겁니다.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외고를 많이 간다고 해서 이 오마중이 전국적으로 학군이 좋다. 좋은 학교다.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건 맞지만 이게 학군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학군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로 학군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 일반고로 진학률을 판단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초 지역은 28%, 28.3%, 강남구 27%, 그다음에 고양시는 7.6%. 지금 그리고 이 표에 나온 거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위권에 지역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학군이 좋은 곳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안 나온 지역은 지금 7%보다 더 떨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온 데는 그나마 다른 데보단 좋은 거죠.